2007년의 일입니다. 한창 대학교 1학년 새내기 때 아주 무더운 여름은 아니었고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쯤으로 기억이 나는 걸 보니 6월 초순 정도였을 겁니다. 당시 시험도 끝났겠다. 곧 방학을 하니 바다를 보러 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공대 특성상 여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다니는 게 일이었고 그중 마음에 맞는 동기 2놈과 차를 한 대 빌려 충남 태안을 가기로 했습니다. 20살 남자 3명이서 계획을 세워봐야 얼마나 거창할 것이며 치밀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내비게이션이 있긴 했지만 요즘처럼 스마트폰 길 안내라든가 실시간으로 길 찾는 방법이 조금은 어려웠던 때라 결국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초행길이고 운전도 서툴며 막상 시내만 깔짝대고 몰고 다니다 나름 장거리를 운행하니 쉽지 않았던 겁니다. 초여름이라 해도 금방 떨어지고 이대로 가다간 더 길을 잃을까 싶어 그냥 대충 근처 동네라도 찾아서 들어가기로 합의를 보고 국도를 벗어나 이리저리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웬걸? 최초 계획을 세운 여름 해수욕장은 아니었지만 나름 운치 있는 노천 카페나 음식점, 모텔, 유스 호스텔 등이 밀집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그곳에서 방을 잡기로 하고 가장 허름하고 싸 보이는 모텔에 차를 주차시킨 뒤 방을 잡았습니다. 해가 제법 기울어 자세히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근처에 작은 계곡을 낀 유원지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길을 잃는 바람에 최초 계획에는 어긋났지만 어차피 초여름이라 비수기에 바다를 가도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게 뻔해서 20살 친구들끼리 온 첫 여행에 대한 설레임이 만족했습니다. 가까운 가게에서 술이며 먹을거리를 사들고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남자 3놈이서 참 재미없게 놀 쯤에 한 친구가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돈도 좀 남았고 어차피 다음 날이면 집으로 올라와 오래 머물지도 못할 것 같아 나머지 둘도 동의해 일단 나왔습니다. 확실히 비수기의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고 오히려 한산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저쪽에 나이트가 있다며 손으로 가리켰고 혹시나 하는 부킹에 대한 기대감과 노래방보단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말이 나이트 클럽이지 도시에서 다니던 곳과는 확연히 다르며 그냥 도시에서는 구석진 동네에 있는 성인 나이트나 캐바레 같은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유독 다른 친구들에 비해 그곳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기보단 뭔가 꺼림칙하고 들어가기 싫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거죠. 아무튼 막상 가자고 합의를 봤지만 제가 좀 망설이는 것 같으니까 친구 중 하나가 어차피 보고 싶던 바다도 못 보고 길도 잘못 들어서 기분도 잡쳤는데 자기가 돈을 좀 더 써서 룸을 잡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어릴 때고 그냥 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지하를 따라 두어 계단 내려가면 입구가 있고 출입문이 옛날 영화관 방음 출입문처럼 푹신푹신한 쿠션 같은 게 붙어있는 여닫이 문이었습니다. 안에서는 뭔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스테이지를 보니 두어 사람 춤추고 있고 예상했듯이 그냥 아줌마 아저씨가 몇 분 저쪽 구석에 심하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테이블 몇 정도가 있더라고요. 아니다 싶어 나가려던 찰나 연세 지긋해 보이시는 웨이터 한 분이 저를 잡는 겁니다. 뭐 평일이고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아직 피크 시간이 아니며 가끔 S급의 젊은 여자들도 많이 찾는다며 저희를 일단 안심시키고 붙잡아 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을 100% 다 믿는 건 아니었지만 일단 겉보기보단 나름 내부 시설도 괜찮고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으며 무엇보다 친구가 쏘겠다는 말에 저흰 그냥 룸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걸 바라고 간 건 아니었지만 뭐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룸을 잡아버렸죠. 들어갔는데 노래방 객실 하나 정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차피 3명이라 넓은 곳은 필요 없었지만 그 나이 많아 보이는 웨이터분께 예의상이라도 팁을 좀 드릴 테니 괜찮은 아가씨 있으면 부킹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저희끼리 노래방에 온 것 마냥 몇 시간을 논 것 같았습니다. 슬슬 양주도 한 잔, 2잔. 3명이서 나눠 마시니 양도 별로 없고 기대한 저희가 멍청했다는 생각에 몇 시간 더 놀고 그냥 숙소로 가서 잠이나 자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룸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엔 웨이터가 팁 받으러 왔다든가 부킹을 꽂아주러 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웨이터는 보이지 않고 웬 여자 2명이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들어오려고 준비라도 했다는 듯 문을 쓱 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문이 열리면 바로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가운데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하수구나 정화조 같은 데 지나가면 거기서 나는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그 둘이 들어옴과 동시에 확 풍겨져 들어왔습니다. 나이트 내부의 냄새와는 전혀 다른 진짜 기분 더러운 냄새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자 둘이 안 씻고 다니게 생겼다거나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침침한 룸 내부에서 봐도 그냥 20대 초중반의 평범한 또래 여자애들처럼 생겼습니다. 사실 술김에 기분 착각했을 거라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그 냄새는 정말 그 2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확 풍겨져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저희 셋 다 처음엔 좀 벙쪄있고 얼떨떨했지만 웨이터가 그냥 룸 앞까지 끌고 바쁜 일이 있어 가버렸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들어왔으니 예의상 술도 좀 따라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걸어보는 등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2 여자는 시종일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무표정으로 일관하더니 자리에 앉아서도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제 2 친구만 떠들어댈 뿐 주는 술만 홀짝홀짝 마시며 노래방 모니터 화면을 주시하는 겁니다. 사실 남자들끼리 노는 것보다야 100번 괜찮은 일이었지만 그렇게 여자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 저희도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그 미친 듯한 썩은 내는 코가 마비될 정도로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무슨 냄새 안 나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며 아예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나머지 친구놈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화장실로 피신 아닌 피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하나가 저를 따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일단 서로 담배 한 대 나눠 피면서 뭐 저런 애들이 다 있냐 등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 냄새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도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역같은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다며 그냥 술 몇 잔 더 먹이고 내보내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룸에 들어갔는데 아까 들어와 있던 여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남아있던 친구 녀석 하나가 뭔 노래방 모니터 화면에 바짝 다가서서 마이크에다 대고 노래를 하는 건지 뭔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건지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저희는 뭐 하는 거냐며 붙잡았는데 갑자기 이놈이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정말 당황했죠. 얼굴에 물도 부어보고 뺨도 때려보고 색 난리를 다 쳤습니다.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러는 사이 친구 하나는 룸 밖으로 나가서 사람 불러오겠다며 나갔지. 아까의 여자들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지. 그냥 막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 봤던 연세 좀 지긋해 보이시는 웨이터분이 달려오셔서는 얼음으로 온몸을 마사지하듯이 비비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응급조치를 하는 것처럼 하시더니 금세 친구가 뭔가 토하듯이 뱉어내고 헥헥대며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자신의 등에 친구를 업고 가서 나이트 내에 식당 옆 숙직도 하고 손님 없을 때 잠깐 눈을 붙이는 용도로 마련한 작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쓰러진 제 친구를 눕혔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같이 갔던 친구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서 있으니까 아저씨가 담배 피우냐고 물어보시고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친구와 저는 진짜 이게 뭔 일인가 싶고 참 어이가 없어서 일단 담배 한 대 피우며 진정한 후 아까 그 여자들과 있었던 일을 대충 일목요연하지 못하게 늘어놓고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들은 누구며 저희 친구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도망간 것이냐며. 근데 담배를 한참 태우시곤 듣고만 계시던 웨이터 아저씨가 사색이 되시더니 자긴 절대 그런 아가씨들을 들여보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표정이 뭔가 좀 많이 놀랐다는 듯한 표정이었고 기분 탓이었는진 모르겠지만 애써 감추거나 발뺌하려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솔직히 멀리서 온 젊은 친구들한텐 미안한데 아까 술 한 병이라도 더 팔아볼 요량으로 헛소리 한 거고 이런 비수기에 평일은 아무리 피크타임이라고 해도 그런 젊은 아가씨들은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친구랑 저는 또 뭔가 싶었죠. 진짜 거기 더 있다간 정말 뭔 재수없는 일을 더 당할지 몰라 그냥 방에 누워있던 친구 들쳐업고 무작정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 웨이터 아저씨 별말 않고 그냥 나이트 입구에서 저희를 지켜보고만 있었고요.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대충 이래저래 시간을 때우니 날이 밝았고 기절했던 친구놈에게 우리가 화장실 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 이놈이 대관절 무슨 말도 하진 않는 겁니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 마냥 말은 않고 식은땀만 삐질삐질 흘리면서 빨리 올라가자는 이야기만 해요. 결국은 정신도 없고 참 여기 더 있기 재수없다며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기절했던 친구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단 서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나를 잡아 소주라도 한잔 하자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절한 친구만 유독 저와 나머지 친구는 물론 학과 동기 및 선 후배들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 좀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진짜 그땐 철도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개학 시즌이 왔고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갔는데 기절한 친구놈이 일주일가량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글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 죽었다는 사실을요. 그 친구 부모님께서는 자살한 자식 뭔 자랑이냐며 외부에 일체 알리지 않으셨고 개강 일주일이 지나서야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과 조교형이 어렵게 듣게 된 겁니다. 장례식도 간소하게 대충 치렀기 때문에 하는 줄도 몰랐던 겁니다. 연락은 물론 전혀 받지도 못했고요.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을 하면 후회되는 게 그날 그 친구를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어도 자초지종 제대로 알고 그 나이트 웨이터에게 전후 사정을 확인해 제대로 전해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그 일과 친구의 자살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건 그 어떠한 물증도 없고 저희가 모르는 다른 힘든 일이 그 친구를 압박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죽은 친구를 제외한 저와 남은 한 친구는 요즘도 가끔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데 그때 그 일이 그 친구를 죽음으로 몰았으며 그 여자들이 뭔가 친구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심층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 남아있던 친구와 저는 정말 용기를 내 다시 그곳을 찾아가 웨이터를 만나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때 길을 잃고 우연히 찾은 곳이고 무엇보다 도저히 다시 그곳을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몇 번 시도만 해보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친구는 무엇 때문에 입에 거품까지 물고 기절했던 것이며 그 여자 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인 라이브 구독해요, 줄차해요, 팔로우해요.